이 어려운 문제를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형태죠. A라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풀 수 있다. 30번이라고 하면 안 풀어본 문제를 그냥 푼 거잖아요. 대충 풀어서 맞힌 거 이런 것들은 다 X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복습 영상입니다. 시즌 1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너무 이 수학 실력을 올리는 그 원리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했지만 당연히 또 올해 또 아직 안 보신 분들도 많고 해서 올해 또 영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또 찍고 그 내후년에 또 찍고 이렇게 반복 계속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수학 실력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혹은 학생이든 우리 학부모님들이든 우리 아이의 교육 방향이나 혹은 우리 아이가 학생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은 수학실력 향상의 핵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실력 향상의 핵심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려운 책을 풀어야 한다. 아니면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마 영상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저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시게 될 거니까 제가 바로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시험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시험은 1번부터 2번부터 19, 20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력이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실력이 좋다라고 할 때 혹은 모의고사도 그렇잖아요. 1번부터 30번까지 있으면 21번과 30번을 풀어내는 학생이 실력이 좋다라고 하죠. 왜? 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좋다라고 하면 결국 남이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풀면 실력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맞히면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럼 평상시에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혹은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아직 21번과 30번을 제외한 다른 문제도 엄청나게 틀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도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으로 따지면 모의고사를 예를 들었으니까 고등학생으로 따지면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블랙라벨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실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여기 있던 학생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형태죠. 그래서 실력을 올리려면 결국에 어려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고 학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학생의 실력이 A라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실력이 A라고 하면 그죠? 이 A라는 실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하인 문제,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있다면 이 A라는 실력은 난이도 하의 문제는 맞히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워져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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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라는 실력에 도달하면 여기서부터는 틀리는 거예요. 이쪽은 너무 어려우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 어떤 우리 A라는 학생의 실력을 그냥 A라고 합시다. 같은 문자로. 이렇게 A 학생은 실력이 이제 A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 A라고 할게요. A 지점에 있기 때문에 실력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맞힌 문제 있잖아요. 이 맞힌 문제는 그냥 맞힌 게 아니라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맞힐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여기까지는 맞힐 수 있다. 이게 A 학생의 실력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힘으로 못 푼다 이겁니다. 혼자 힘으로 못 푼다. 그 말은 뭐예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풀 수 있다. 혹은 해설지를 봐야 풀린다.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앞에 걸 지금 까먹어가지고 다시 봐야 풀린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학생이 결국 실력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 A라는 학생의 실력이 이 A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A의 실력이 A 다시가 되었다면 이 학생의 실력이 이만큼에서 원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가 확장된 겁니까?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원래는 여기 A까지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A-까지 혼자 힘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A-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줄을 그을게요. 좀 지저분해지지만 이렇게 줄을 그으면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실력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실력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실력이 늘어난 거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못 풀었지만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력이 늘어난 거죠. 어떻게? 혼자 힘으로 풀어낼 때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라는 것이 못 풀던 문제,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못 풀던 문제가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그 중에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쪽으로 순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를 크게 다시 표시해 보면, 그죠? 아, 내가 못 풀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틀린 문제, 못 푸는 문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다 이거죠. 어떻게? 혼자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왜 혼자 힘으로 풀어야 되냐? 선생님하고 같이 푼 건 의미가 없는 이유가 시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의 환경이 뭡니까? 시험은 그냥 연필 더하기 머리입니다. 자기가 연필과 머리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죠. 해설지가 도와주지 않잖아요. 시험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혼자 풀 수 있는 난이도가 깊어져야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 이 부분을 조금 길게 확장해서 보면 못 푸는 문제가 있고 그거를 혼자 힘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면 실력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단계를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 내가 모르는 문제, 못 푸는 문제 이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고 뭘 풀 수 있는지, 뭘 못 풀고 뭘 풀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풀기를 해야 됩니다.
풀기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이나 뭐 사교를 받잖아요. 풀기는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숙제라고 합니다. 숙제. 자, 첫 번째 단계는 풀기예요. 숙제를 하는 거죠. 자, 숙제를 다 하면 1단계가 끝난 거예요. 1단계가. 자, 1단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숙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은 계속 그대로잖아요. 왜? 숙제는 그냥 안 풀어본 문제를 일반적으로 30번이라고 하면 안 풀어본 문제를 그냥 푼 거잖아요. 그죠? 1번부터 30번까지 다 풀어놓고 가지고 오면 숙제를 다 한 거죠. 일반적인 형태의 숙제를 다 한 거죠. 근데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성적을 올려야 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숙제를 다 하면 공부를 다 한 줄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 공부는 숙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공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숙제는 공부에 이게 전체가 공부라면 1번이죠. 공부의 시작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숙제를 다 했다면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채점입니다. 채점. 자, 숙제를 했기 때문에 채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채점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채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풀어서 가지고 왔는데 답이 맞은 것은 동그라미 치면 되죠. 내가 집에서 혼자 풀었는데 답이 맞지 않거나 혹은 답은 맞았지만 대충 풀어서 맞힌 거, 이런 것들은 다 X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숙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혹시 숙제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채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채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막 찍어 왔는데 동그라미 치는 애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그거는 내가 왜 숙제를 하고 왜 채점하는지부터 교육이 잘못된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비교되니까 그렇게 하는 학생도 많은데 어쨌든 채점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혼자 풀어서 맞은 문제와 혼자 풀어서 못 맞힌 문제, 숙제 혼자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숙제 혼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맞힌 문제는 여기 문제죠. 혼자 힘으로 풀어서 맞힌 문제. 이거를 지금 당장 공부할 필요 있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죠? 혼자 풀어서 맞췄으니까 다음 시험에 갔을 때도 이 문제는 맞힐 거예요. 시험에 가서 틀릴 만한 문제는 여기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를 찾은 거죠. 그럼 2번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출발선에 선 겁니다. 채점을 하면. 근데 출발선에 섰는데 아무리 봐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받으면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죠. 야,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풀어봐. 다시 한번 풀어봐. 내가 힌트 줬으니까 힌트를 주던 뭔가 아이가 막혀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뚫어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아이가 한번 선생님이 시킨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풀어보니까 풀리잖아요. 답이 나오면 선생님이 답 맞아요. 그러면 맞네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삼각형을 해주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내가 풀어서 맞았으니까. 그리고 착각에 빠져요. 내가 풀었구나. 근데 실제로 이건 자기가 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의미는 이 동그라미 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선생님의 힘을 빌어서 맞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선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좀 밀어준 거다. 등 떠밀어 준 거다. 밀어준 거. 그래서 이 삼각형 문제는 그죠? 자기가 푼 게 아니고 선생님이랑 같이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어서 맞힌 이 동그라미 문제를 아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 이 문제는 알 것 같은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3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3단계 설명이죠. 3단계 설명. 자, 이렇게 끝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수업이 끝났잖아요. 그럼 숙제를 내줍니다. 자, 숙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다시 1번을 시작해요. 3번까지 왔죠. 그리고 다시 1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번을 해요. 그리고 3번을 하고 또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95%가 넘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가면 거의 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서 시작해서 2번에서 3번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4번을 해야 되는데 4번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4번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삼각형이 알 것 같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고사 치러 가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얘가 여기 선생님한테 처음 배웠을 때는 알 것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공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이제 이런 삼각형 문제들이 막 쌓이게 되죠. 2달 동안 중간고사 처음 학기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알 것 같은 문제들이 막 쌓이고 나면 이게 시험 치러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 적 있는 문제. 시험 치러 들어가면 이거 본 적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본 적 있는데 안 풀리고 손을 못 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고생이 그죠? 3번까지 열심히 했지만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실력 향상이 더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4번 핵심적으로 진짜 공부를 똑바로 하겠다. 진짜 공부를 똑바로 해서 실력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번이 복습입니다. 복습이 뭐냐? 복습은 내가 틀렸었던 모든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세모 받았잖아요. 자기가 푼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었던 모든 문제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까먹기 때문에 복습을 하지 않으면 점점점 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서 이거는 정말 내가 숫자가 달라져도 맞힐 수 있게 이제 문제의 구조가 파악됐어. 이건 정말 내가 실수로 틀렸지.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네. 근데 이건 진짜 답안지를 봐도 모르겠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해야지. 이런 정도의 복습이 돼야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이게 한번 풀어봐서 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어떤 문제는 맞힐 수 있는 거였는데 틀린 문제는 한 번만에 이렇게 도달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 내가 몰라서 틀린 문제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해야 여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하는 방법도 시즌 1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습은 한 번 풀어봤어요. 2번 풀어봤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복습은 이런 거예요. 이게 계단이라면 그렇죠?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계단을 올라설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친다. 이 계단을 올라선다라는 게 마친다라는 거라면 이 계단을 올라설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풀어봤어요 했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오면 결국 이 계단을 못 올라간 거잖아요. 2번 풀어봤어요. 3번 풀어봤어요. 이래도 결국 계단을 못 오르면 못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단을 넘을 만큼 이해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의 의미, 아는 문제, 혼자 풀어서 맞힐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유형을 더 풀어보고 이런 유형을 나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을 거다. 그 정도 확신이 될 만큼 다시 공부하는 것, 그게 복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4단계 복습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95%, 초중등생 99% 학생들이 복습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게 쉬운 거면 다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복습을 1, 2, 3번을 정말 열심히 하고 복습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력은 반드시 오릅니다. 제가 똑바로 공부하면 반드시 실력이 오른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책을 풀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내 자기 실력에 맞춰서 1, 2, 3, 4단계 이 4단계까지 성실하게 똑바로 공부를 하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위에 어떤 진도나 어떤 주위의 어떤 문제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보다 우리 학생이라면 내 스스로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수준의 학생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죠? 1단계가 부족하고 있는지 뭐 3단계가 부족한지 4단계가 부족한지 이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우리 뭐 학생이면 내 자신이 본인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태도 어떤 뭐 보완할 수 있는 사교육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걸 찾아서 이제 보완하면 분명히 실력은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수학 실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수학 실력을 올리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습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파이팅!